다시 풀어가 보겠습니다. 네, 제대로 싸우자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세실리아님, 조사도 수사도 못 믿을 법조계이니 어쩜 좋아요 라고 하셨고요. 푸른 들님, 날로 멋진 코디라고 하셨는데요. 예, 감사합니다. 이게 저희 스카프 때문에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변명을 하자면요. 제가 이게 이 기관지가 좀 약해가지고 목을 드러내면은 기침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이걸 하는 겁니다. 코디가 아니고요. 자, 필요성, 건강상 필요 때문에 한다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임경옥님, 꽃구름님, 유형숙님,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예, 또 이렇게 갑자기 슈퍼챗 릴레이를 해주고 계시네요.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주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대장동 이재명의 배임, 법원에서 이미 깨졌다! 네, 이게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그 사이 원희님, 새롬님, 네, 후원해 주셨네요. 네, 후원 감사드립니다. 자, 케이트아님, 스카프 멋져요. 네, 바람꽃님, 목을 보호해야 합니다. 평화님, 제발 쌍특검 하라. 네, 요즘 젊어졌다는 분, 네, 파란달개님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볼게요.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을 배임으로 엮으려고 하는 것은 사실 검찰의 오랜 거의 검찰의 오랫동안 검찰이 해왔던 수단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은 계속 이재명이한테 돈이 간, 이재명 대표한테 돈이 간 흔적을 찾으려고 했는데 끝까지 그걸 못 찾은 거죠. 결국 못 찾았습니다. 아니, 돈이 안 갔으니까 못 찾았겠죠. 조금이라도 흔적이라도 남았으면, 돈이 갔으면 조금이라도 흔적이 남았을 것이고, 그래서 이미 이재명은 끝났어. 마지막까지 이재명한테 돈이 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결국 이재명을 건드리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검찰이 시도하고 있는 것이 배임인 거죠. 이재명한테 돈이 안 갔으니까, 돈은 안 갔지만 그 대장동 일당들이 이재명 때문에 큰 떼돈을 벌었어. 이재명은 성남시장으로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왜 대장동 일당을 위해서 일했을까? 이런 식으로 몰고 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배임이라는 논리가 이미 법원에서 깨져버렸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자, 울산 큰애기님 후원 감사드립니다. 김명신성 불가침이냐 특검 가즈아라고 했습니다. 김명신성 불가침이냐. 예, 재밌네요. 그 다음에 조수아님, 예, 회원에 가입해 주셨네요.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새롬님, 원희님 다 후원 모두 감사드립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인지 지금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까지 검찰 그리고 적폐 언론은 어떻게든 간에 이재명을 대장동으로 엮기 위해서 별의 별짓을 다 해왔습니다. 예, 돈이 간 흔적을 찾지 못하니까 지금까지 한 것이 뭐다? 예, 배임입니다. 배임. 지금까지 언론 보도 내용을 보면요, 배임을 적용을 할 거는 거의 확실시되고 있고 그 액수가 얼마냐는 게 더 중요하다. 그런 정도식의 보도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사법 리스크가 최고조에 달았다는 등, 그 배임 규모가 4자릿수 돈이니까 1,000억 원대라는 얘기죠. 검찰이 이런 핵심 증거를 준비하고 있다는 등, 이런 게 사실 지난달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급기야 백현동 사업까지 다 배임으로 집어넣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됩니까? 이 백현동 사업은 아니 중앙정부에서 이거 개발 허가를 내주라고 거의 압력을 넣었다시피 해가지고 그래서 나온 사건, 그래서 시작이 된 사업인데 이게 어떻게 성남시의 문제가 됩니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죠. 자, 그런데
배임 혐의를 정조준했다면서 백현동까지 물고 늘어진다? 이건 뭐 사실 뭐 거의 생억지나 다름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이재명이 밉다. 그래서 이재명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죽여야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중앙일보도 마찬가지고, 뭐 여기도 얘네들도 마찬가지고, 뭐 문화일보는 말할 것도 없고 딱 그런 식인 거죠. 자, 배임. 자, 그러니까 이 검찰이 이렇게 목을 메고 있는 배임, 또 이게 뭘까요? 검찰은 결국에 이재명을 배임으로 기소할 걸로 보입니다. 액수는 지금까지 나온 것처럼 수천억 원대. 꽤 액수가 크죠. 제가 지금 확인하기로는요, 거의 4천억 원대 이상의 배임을 뭐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 배임 혐의라는 게 결국에 뭐냐면 대장동 개발 이익을 더 받아낼 수 있었는데 받아내지 못하고 그만큼 대장동 일당들, 김만배라든지 일당들한테 이익을 남겨줬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이유죠. 그러니까 돈 받았다라는 흔적을 끝까지 찾지 못하니까 배임으로 기소를 한 겁니다. 돈을 안 받았으니까 못한 거겠지. 그런데 돈 받은 흔적이 없으면 거기서 끝을 내야 돼.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지금 여기서 끝내고 물러서자니 아무래도 가오가 안 서거든. 욕먹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재명을 걸겠다. 그것도 대장동만 가지고 하려니까 영 이게 신빙성이 안 서. 영 이게 좀 내용이 좀 부실해. 그러니까 뭐 백현동의 위례지구까지 포함시켜 가지고 걸겠다는 게 지금 검찰의 의도인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배임 혐의라는 거는 결국에 성남시의 이익이 돼야 될 거를 대장동 일당이 갖고 갔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의 이익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배임이 성립할 수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일당이 도대체 얼마의 이익을 받느냐가 제일 핵심적인 포인트인 거죠. 그런데 이 점에서 법원에서 이미 사실상 배임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온 바 있어요. 김만배와 남욱 등 다른 대장동 일당들 사이에 그 사람들 재판 과정에서 이미 배임이라는 혐의는 깨진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검찰도 지금 눈치를 못 채고 있는데 지금 법원의 판단 결과대로 하자면은 이거는 배임이 성립이 안 돼요. 명시적으로 배임이 성립 안 된다라는 표현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대단히 의미심장하고 이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할 수가 없겠다라는 결론에 자연스럽게 도달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제가 뭐 더 얘기할 필요도 없을 정도입니다. 아, 이거 이렇게 되면은 배임으로 보기가 힘들겠네. 배임 인정 안 되겠는데? 예, 배임이 인정 안 되는 상황이 드디어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사실상 법원 판결에. 그러면 좋다. 배임죄라는 게 뭐냐? 배임죄라는 거는요, 그겁니다. 타인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보통 이게 법률 용어로는 타인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자신에게 업무를 위임한 그 위임자의 이익이 아니라 또 다른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경우, 이런 것을 배임이라고 그럽니다. 즉 자신이 맡은 임무와 나한테 그 임무를 맡겨준 위탁자의 신뢰를 배신했다. 임무와 신뢰를 배신했다고 해서 배임죄라는 말을 쓰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배임죄라는 것은 타인의 업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법률 용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신한테 그 사무를 위임한 사람, 그 직무를 위임한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일한 것, 이걸 보고 배임죄, 업무와
이 신뢰를, 그러니까 임무와 신뢰를 배신했다고 해서 배임죄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이 배임죄, 자, 이게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 대장동에서 배임죄가 되려면은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얻는 총이익 가운데 성남시의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는데도 제대로 이재명이나 뭐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을 안 해가지고 화천대유가 더 많은 이익을 받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남시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위반해서 시민들을 배신한 행위다라는 것이 대장동에서의 배임죄 그 핵심 포인트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래요. 대장동 개발에서 얻는 이익이 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익 중에서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이 가져가는 이익이 어느 정도냐, 성남시가 또 어느 정도를 가지고 갔느냐, 또 비율은 두쪽 양쪽의 비율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보면은 배임인지 아닌지 확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겠지 뭐, 그죠? 예. 자, 그렇게 된다면 법원에서 도대체 이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받는지 그것만 알면은 어느 정도 이거 향후 재판을 전망해 볼 수 있게 되겠죠. 예. 자, 대장동 사업을 한번 일단 볼게요. 대장동 사업은요, 민관 합작 사업입니다. 당초 추진되던 민영 개발이 아니라 민간과 공공이 공동 개발하는 방식이었죠. 원래는 처음에 민영, 순수 민영으로 추진하려고 그러다가 이것이 민관 합작 사업이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성남시는 자본 조달을 해야 되는 부담을 덜고요. 대장동 사업자는 각종 행정 처리라든지 토지 수용이라든지 이런 데서 자신들이 져야 될 책임과 부담을 덜게 됩니다. 상호 이익이다 이거죠. 그랬으니까 벌어들이는 수익도 양쪽이 나눠 가지는 게 맞습니다. 뭐 딱 정해진 건 아니겠습니다만 대충 뭐 반반 갖고 가면은 뭐 적당하겠죠. 예. 자, 그런데 대장동 개발 이익은 얼마냐? 경실련에서 주장한 바로는 그렇습니다. 택지 매각 이득이 7,200억 원, 아파트 분양 가격이 1조 900억 원, 그래서 총 1조 8,200억 원의 이익이 생겼다라고 주장합니다. 반면에 성남시가 환수한 것은 1,830억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무려 1조 6천억 원을 민간에서 이익을 봤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경실련의 이 같은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아마도 배임죄 성립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경실련은 중요한 실수를 하나 했습니다. 아파트 분양가, 아파트 분양이익을 여기 대장동 개발 이익에 포함시키면 안 돼요. 어디든 마찬가지입니다. 개발, 그것도 이렇게 성남 도시개발공사라든지 뭐 성남의 뜰이니 뭐 이런 애들이 하는 일은 아파트 분양 이득, 분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택지를 조성을 해가지고 그거를 아파트 건설 회사에 제공을 하는 것까지가 그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따라서 아파트 분양 이익은 이 대장동 개발 이익, 성남의 뜰의 이익으로 보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걸 퍽 집어넣어 버린 거지. 그렇다면 뭐다? 이거는 과도한 겁니다. 따라서 총 이익도 사실은 이렇게 큰 액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민간 이익이 1조 6천억 원에 된다는 얘기도 맞는 얘기가 아닌 거죠.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작년에, 이미 재작년이군요. 이미 재작년에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가 10%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은 사실 반 거짓 반이다라고 해서 확인한 바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는 현금을 회수한 거는 1조 8천억 원 약 10%이고 나머지는 현물 방식으로 환수해 왔다라는 식의 얘기입니다. 따라서 반밖에 환수 못, 아니 10%밖에 환수 못했다는 얘기는 거짓말이다라는 게 이 기사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대장동의 이익은 얼마였느냐?
대장동 이익은 이제 성남의 뜰, 그러니까 성남의 뜰에서 얻은 이익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성남의 뜰에서 얻은 이익은 약 9,50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체 이익이라고 보면 될 겁니다. 이 중에서 성남도시공사가 얻은 이익은 약 1,800억 원이고요. 그 다음에 제1공단 조성사업, 제1공단을 공원으로 조성하는 사업에 2,760억 원, 터널공사 920억 원, 총 이렇게 약 5,500억 원 정도를 환수를 했고, 대장동 일당 등 김만배 등 대장동 일당이 얻은 이익은 4,400억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금까지 예, 잠시 방송이 끊겼네요. 자,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예, 방송이 갑자기 한동안 연결 잘 되고 며칠 동안 아무 문제가 없더니 또 이렇게 에러를 매기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다시 방송을 다시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그렇습니다. 예, 아이고 참, 네. 자, 예. 예. 제가 좀 이거 준비를 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나가다가 요즘에 갑자기 한동안, 잘 되더니 또 이렇게, 또 애를 먹이네요. 예. 연결이 좀 잘 안 된 점 죄송하게 생각이 듭니다. 아유, 말도 꼬이네요. 이렇게 와이파이가, 애를 먹이니까, 예. 제 말도 꼬입니다. 참, 네. 그러네요. 자, 잠시만 기다려 주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이거를 빨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자. 네, 이게 참. 네. 일단, 살렸습니다. 아이고, 참. 갑작스럽게 또 방송이 끊겨가지고 참 헷갈리네요. 좀 당황스럽습니다. 자, 설명드릴 거 계속 지금 다시 원래 설명하던 대로 가보겠습니다. 자, 대장동 개발 이익은 여러 가지 논란거리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 대장동 개발 이익의 논란거리가 나오게 된 것은 이건 사실 경실련 때문에 사실 생긴 거예요. 이 경실련이 어떻게 보자면 거의 생억지를 쓰다시피 해가지고 희한하게 대장동 이익을 갖다 붙이는 바람에 이게 논란거리가 커졌습니다. 당시 이 경실련에서 주장한 대장동 개발 이익입니다. 대장동 개발 이익은 무려 1조 8천억 원인데 이 1조 8천억 원에서 1,800억 원, 10%밖에 환수를 못했기 때문에 사실상 배임죄를 저지른 게 맞다는 식으로 주장을 했어요. 자, 그런데 보겠습니다. 여기서 아파트 분양 이익은 대장동 개발 이익에 포함시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성남도시개발공사 또는 성남의 뜰, 화천대유 얘들의 사업 목적은 택지 조성을 해가지고 기업체들한테, 건설업체들한테 판매하는 게 목적입니다. 아파트 분양은 그 다음이고요. 아파트 분양으로서 얻은 이익은 다른 회사의 이익이나 다른 법인의 이익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을 시키면 안 됩니다. 자, 따라서 총계도 틀렸고요. 민간이익 부분도 틀렸습니다. 즉 경실련에서 계산했다는 대장동 개발 이익은 엉터리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재작년에 오마이뉴스에서 말이 안 된다, 사실이 아니다 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대장동 개발 이익은 어느 정도일까? 대장동 개발의 이익은
성남도시개발공사하고 화천대유가 함께 합작으로 만든 성남의 뜰이라는 회사가 얻은 수익이 얼마냐, 이걸 보면은 사실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남의 뜰의 이익은 얼마? 예. 총 9,500억 원입니다. 이 중에 김만배 일당이 가져간 이익은 4,400억에 불과하고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현금으로 받은 수익이 1,800억, 그 다음에 제1공단 공원 조성화 사업에 2,700억, 터널공사에 뭐 약 1,000억 원 이렇게 해서 들어갔고, 이렇게 들어갔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입니다. 실제로 각종 언론에서도 확인한 바에 따르면 김만배 일당이 얻은 수익을 다 합쳐보면 4,040억 원 정도가 나온다는 게, 이게 뭐 거의 확정된 사실처럼 되어 있습니다. 다 이 표는 다 보셨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화천대유가 577억, 천화동인 1호가 1280억, 천화동인 1호, 뭐, 이게, 그 다음에 1호부터 4호, 2호부터 4호까지는, 이렇게 쭉 이익을 얻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익이 났다는 것은 뭐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이 사실대로 이걸 그대로 하자면은 성남시가 얻은 이익은 현금을 얻은 현금 이익을 포함해서 무려 5,500억이 되고요. 그에 반면에 대장동 일당이 얻은 이익은 4,000억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절반 이상을 성남시가 가져간 거죠. 절반 이상을 성남시가 가져갔는데 이거를 배임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할 수가 없습니다. 민관 합작으로 했는데 그 이익이 나온 것을 반반 나눠 가졌다. 두 명이 사업을 해서 반반 나눠 가졌으면 공평한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대로 된다면 사실상 배임죄가 성립될 가능성은 없어집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이익이 9,500억 원이 맞느냐? 성남의 뜰 이익만으로 대장동의 이익을 판단할 수 있느냐? 이 문제가 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거 역시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인데요.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 내역은 현재 이렇습니다. 5,503억 원을 성남시가 환수를 했다라는 것은 요까지도 거의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다만 검찰은 여기서 뭘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니, 죄송합니다. 아이고, 헷갈리. 예. 검찰은 여기서 공원 조성 사업이나 뭐 터널 공사 요거를 개발 이익에서 성남시가 환수한 이익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는 게 검찰의 주장인 거예요. 이거 두 개를 빼고 나면은 3,400억 원이 빠져버립니다. 그러면 실제로 성남시가 얻은 이익은 1,800억 원 수준밖에 안 되죠. 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이겁니다. 공원 조성 사업하고 터널 공사가 과연 성남시의 이익으로 받는지, 그게 아니고 이거는 김만배의 이익으로 받는지, 이 부분이 제일 핵심인 거죠. 결국 김만배가 만들어 준 거니까 뭐 이익을 환수한 것이 아니라 결국 김만배의 이익이야 라고 판단을 해버리면은 이거는 배임이 성립되는 거나 다름없어요. 자, 문제는 바로 이 액수에 있는 겁니다. 김만배가 얻은 이익을 얼마로 볼 것이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공원 조성 사업이나 터널 공사 이거를 성남시가 거둬들인 이익에 포함시키지 않고, 어쨌거나 이거는 김만배의 돈으로 먼저 간 거니까 이거는 뭐 된 김만배 돈이야 라고 해버리면 김만배의 이익은 약 7,500억 원 정도가 되고요. 성남시의 이익은 1,300억 정도로 1,800억 정도로 확 줄게 됩니다. 바로 배임이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럼 바로 이 부분, 과연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법원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거 부분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검찰의 주장과 성남시의 주장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검찰에서 지금 현재 배임이다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개발 이익에다가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7,800억 원의 이익을 봤는데, 예? 그렇다면은, 예? 성남시는 그에 비해서 훨씬 못하게 이익을 얻지 않았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인데, 제가 계산을 다시 해 봤습니다. 아파트 분양 이익은요, 대장동 일당만 이익을 본 게 아니라 성남시도 아파트 분양을 해서 이익을 봤어요. 임대 아파트를 분양을 했거든. 그러니까 그거는 뭐야? 성남시의 이익으로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근데 사실 지금까지 검찰은 교묘하게 이 부분을 빼고 있는 겁니다. 성남시가 얻은 이익 중에서 아파트 분양 이익을 뺀 거죠. 김만배가 얻은 이익 중에는 아파트 개발 이익을 포함시켜주고, 그 성남시가 얻은 이익 중에서는 아파트 개발 이익을, 아파트 건축, 아파트 분양 이익을 빼버린 거예요. 아니, 아파트 분양 이익을 이익에 포함시키려면은 성남시도 포함시키고, 김만배도 포함시키고 다 포함시켜야지. 김만배는 포함시키고 성남시는 포함 안 시키면은 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포함을 했더니 성남시가 얻은 총 이익은 7,350억 원입니다. 대장동 일당의 이익은 7,886억 원. 대충 엇비슷하죠. 자, 그런데 지금까지 이재명 지사 쪽에서 주장하기로는 아파트 분양 이익은 양쪽 다 빼고 계산을 했어요. 그렇게 되면 성남시가 얻은 이익은 5,500억 원, 대장동 일당이 얻은 이익은 4,040억 원 정도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자, 따라서 법원에서 과연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보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틀려지겠죠. 대장동 일당의 이익이 7천억 원이다 하면은 배임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반면에, 아니다, 4천억 원이다 하면은 배임이 성립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거죠. 성남시가 얻은 이익이 5천억 원인데 대장동 일당은 대장동 일당이 이상하네. 김만배 일당이 얻은 이익은 4천억 원밖에 안 되니까 당연히 성남시가 더 많이 얻었어, 이익을. 그랬으면 이게 어떻게 배임이 성립이 되겠습니까? 달리 말해서 대장동 일당, 즉 김만배 일당의 개발 이익이 4천억 원밖에 안 된다면은 애시당초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일단 보면은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지금 아까 보니까 어떤 분이시죠? 유재수님, 터널과 공원이 김만배 겁니까?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당연히 이게 어떻게 김만배 거게 돼? 터널이 뭐 김만배가 터널 가지고 뭐 하나? 예, 말도 안 되죠. 자, 그런 면에서 보자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는 얘기는 사실 좀 짜증나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정말 택도 아닌 얘기를 하는 거다라고 볼 수도 있는데, 자, 보시겠습니다. 검찰이 대장동 일당, 즉 김만배 일당의 이익을 7천억 원으로 잡는 계산법은 두 가지 계산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택지 개발 이익 4천억 원에다가 여기 1공단, 그다음에 터널, 여기에 이 이익, 요것도 이게 한 3천억 원, 3,800억 원 정도 되죠. 요게 일단 김만배 수중에 들어왔다 간 거 아니냐 이거야. 따라서 김만배 이익으로 일단 잡아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이게 좀 진짜 억지지, 생억지. 이건 말도 안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익분들 주장이 뭐냐면, 이게 이제 경실련 쪽에서 나온 얘기인데, 아파트 분양이 또 있지 않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합쳤더니 7천억 원이더라. 그러니 이거를 김만배 일당은 7천억 원의 이익을 봤는데 성남시는 1,800억 원밖에 이익을 못 봤으니까 이거는 당연히 배임 아니냐. 요거 두 개는 이거는 돈으로 받은 게 아니라 현물로 받았잖냐. 뭐 이거는 이익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 요게 검찰의 주장이죠. 근데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현물로 받든 돈으로 받든 결과적으로 성남시에 이익이 되고 성남시의 그 자산이 절약이 되면, 세금이 절약됐으면 그게 이익인 거잖아. 그게 현금 이익이잖아요. 자, 근데 왜 그걸 왜 뺍니까? 게다가
아파트 분양이 이 김만배 일당만 3,600억 원의 이익을 본 게 아니에요. 성남시도 임대 아파트를 분양해가지고 약 1,850억 원의 이익을 봤어요. 지금까지는 이걸 빼고 다들 계산해버렸어. 검찰은 자꾸 이걸 포함시켜서 계산하는데 성남시 이익에서는 이거 빼고 계산했어, 계속. 이게 제일 핵심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에서는. 근데 이것까지 포함시켰더니 성남시가 얻은 이익도 7,300억 원대더라. 김만배 대장동 일당은 7,800억 원. 거의 비슷하죠, 이쯤 되면. 게다가 아파트 분양 이익이라는 건 제가 앞서서도 설명했습니다만 그 도시개발공사라든지 성남의들의 원래 사업 목적이 아니에요. 이들의 사업 목적은 택지를 조성해가지고 그거를 건설업자들한테 파는 게 이 사람들의 목적이에요. 안 팔린 땅 혹은 그 중에서 좀 제일 좋은 땅은 그거는 우리가 직접 분양을 해서 팔자 이런 거는 계산할 수가 있어요.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그 이미 땅을 택지를 조성해서 만들어지고 난 다음의 일이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이익에 포함을 시키면 안 돼요. 이건 별개로 따로 계산해야 정상이야. 이건 뭐야? 이거 역시도 김만배 일당이 그러면 자기들이 일해서 번 거란 말이야. 이거는 성남시하고 같이 일해서 번 돈이 아니라고, 이거는. 이것만 성남시하고 같이 일해서 번 돈인 거지. 자, 여하튼 그래, 좋아. 그럼 아파트 분양 이익도 3,500억 원, 3,600억 원 인정한다. 그래, 좋아. 인정해. 그러면은 성남시가 아파트 분양에서 얻은 이익도 포함을 시켜야죠. 임대아파트 분양 이익 1,800원 포함시켜야죠. 이것까지 포함시키면 가격 액수가 비슷해요. 이렇게 되면 어찌 된다? 이건 배임이 성립이 안 되는 거야. 반반씩 나눠 가졌는데 이게 배임이 성립이 되겠어? 이 포인트인 거죠, 여기. 그리고 이 부분은요, 범죄 수익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에 요게 과연 4,500억 원, 김만배 일당이 얻은 수익을 4천억 정도로 인정을 해주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배임이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가 판가름이 난다라고 보시면 과언이 아닐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법원은 그러면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장동 일당, 김만배 일당의 이익이 4천억 원을 훌쩍 넘어가게 된다면 그거는 배임 성립의 여지가 있다. 근데 4천억 원 쪽대로 내려와 버리면은 배임이 성립할 수 있는 기본적인 베이스 자체가 없어진다. 돈을 많이 가져가지를 못했는데 성남시가 얻은 수익보다 김만배가 얻은 수익이 적은데 어떻게 그걸 배임이라고 할 수 있겠냐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과연 김만배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봐주고 있느냐, 이게 제일 관건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법원은 과연 얼마를 인정해주고 있느냐? 법원이 인정한 액수는 요겁니다. 지난해 12월에 나온 기사입니다. 법원에서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800억 원 추진 보정을 했다. 자, 그런데 여기 기사 내용을 보면은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총 추진 보존 인용액은 4,446억 원인데 실제로 동결이 된 돈은 800억 원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또 뭔 소리야? 총 인용액은 얼마고 실제 동결된 돈은 뭐고? 예, 이건 이겁니다. 법원에서 야, 이거는 범죄 가능성이 있어. 이건 범죄의 돈이야. 범죄 수익이야. 범죄 수익이라고 본 돈이 4,446억 원인 겁니다. 여기에는요, 그 대장동 이익이 포함되어 있고 또 뭐도 포함되어 있냐면은 그 위례지구 이익까지 같이 포함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4,446억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얘네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게 확인해 보니까 800억 원밖에 없네. 자, 요거 올 스톱 시킨 겁니다. 근데 최근에 김만배 돈 340억이 추가로 발견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동결된 자산액은 1,200억 정도로 늘었어요. 어쨌거나 법원에서 인정한 대장동 일당의 범죄 수익은 4천억 원이네. 맞네? 자,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개발 이익 분배로 대장동 일당이 얻은 이익은 4천억 원이고 아파트 분양 이익까지 합치면 7천억 원이고 여기에 1공단 뭐 터널 요거까지 합치면은 1조가 넘는다. 자, 따라서 과연 대장동 일당, 김만배 일당의 이익을 어느 정도로 인정하느냐가 배임 성립의 여지를, 배임 성립 가능성을 좌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법원에서 인정한 액수는 얼마? 4,460억 원. 4,460억 원이 최대치예요. 이보다 액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요. 그렇게 되면은 김만배 일당이 얻은 이득은 4천억 원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성남시가 얻은 이익은 이미 5천억 원으로 딱 이미 고정이 돼, 확정이 돼 버렸어요. 그러면 성남시가 얻은 이익보다 김만배가 얻은 이익은 점점 줄어들겠네. 앞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밖에 없고 현재 인정된 최대치가 4천억 원이네. 그렇죠? 예. 법원이 인정한 대장동 일당의 이익은 4천억 원 수준입니다. 대장동 전체 개발 이익의 절반에 못 미치는 거죠. 성남시의 이익보다 적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검찰의 배임 주장이 성립될 여지 자체가 없는 거예요. 돈을 많이 얻었어야지, 이득을 많이 얻었어야지 지가 얻어야 될 이익보다 더 많이 얻었다라고 하는데 아니야. 성남시가 얻은 이익보다 더 적어. 그리고 지금 앞으로 향후 판단에 따라서는 4천억 원보다 더 못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4천억 원 이상 올라가줘야지. 올라가줘야지 배임이 성립되는데 그보다 내려온다면 당연히 성립 안 되는 거죠. 예, 이겁니다. 바로 이거죠. 예. 법원에서는 이미 아파트 분양 이익, 이거는 범죄 이익이 아니라고 따로 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앞으로 검찰에서 주장할 근거가 끈덕지가 없어요. 나머지 4천억 원, 대장동에서 택지 개발 이익으로 얻은 4천억 원에 위례지구에서 얻은 한 400억 원 포함을 해가지고 4,400억 원 정도를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자, 그러니까 이쯤 돼버리면 4천억 원이면 대장동에서 성남시가 얻은 이익보다 못해요. 성남시보다 민간업자들의 이익이 훨씬 적은데 성남시가 훨씬 더 많이 가져갔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됩니까? 배임이 안 되는 거죠. 이미 법원이 인정한 판례만 잘 쫓아가도 야, 이거 안 되는구나가 나와버리는 거죠. 히히후해오님, 근데 구속한다잖아요. 구속을 지가 무슨 수를 합니까? 영장 청구한다는 얘기지. 영장 청구를 하는데 법원에서 판단을 하기 전에 곧바로 국회로 그냥 체포동의안을 보냅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을 이제 부결을 시키겠죠. 검찰도 아마 이것까지 어쩌면 알고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도 이거 안 되는구나. 법원에서 4천억 원밖에 인정을 안 했으면 이거 배임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라는 걸 검찰도 알고 있을 거예요. 모르지 않겠는가라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모를 것 같지는 않아요. 그렇다면 검찰 역시도 알고 있지만 이제 와서 영장 청구를 안 하자니 검찰은 진짜 후폭풍이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거의 2020년 10월경부터 수사를 해왔어요. 지금까지 약 2년 가까이 수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2018년 이후에 그때도 계속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또 했었어요. 그때 대장동에서 얻은 이익을 너무 이재명이 과장을 했다라고 해서 그걸 선거법 위반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또 수사한 적이 있어요. 즉 대장동에만 검찰이 쏟아부은 시간이 3, 4년이나 돼요. 근데 이제 와서 영장 청구도 못한다면 검찰에서는 니들 정말 무리한 수사했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무리한 수사 또 했네. 더군다나 야당 대표를, 야당 대선 후보를 그런 식으로 니들이 수사를 했단 말이지 라는 비난을 받을 게 뻔하죠. 그러면 검찰은 또다시 위기에 처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할 거야?
그러니 죽으나 사나 영장을 치는 거예요. 영장을 치면은 체포동의안이 검찰에 국회에 가겠죠. 그럼 국회에서는 당연히 부결을 시키겠죠. 그러면 검찰은 우리가 수사를 잘못해서가 아니라 국회가 정략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기각시키는 바람에 우리가 실패한 거야, 실패한 것으로 보일 뿐이야 라고 핑계를 댈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불구속 기소를 할 거네? 그러면서 시간을 끌겠죠. 시간이 지나면은 다들 이제 유야무야하고, 그 당시 수사했던 사람들은 퇴임하고 변호사 개업하고 그러고 있을 겁니다. 자, 검찰은 이걸 바라고 있는 거죠. 검찰로서는 이제 와가지고는 안 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기들 딴에는. 자, 사실 정상적이면요, 이건 검찰이 영장 청구를 못하는 게 정상이에요. 근데 지금 굳이 바득바득 우겨서 영장 청구를 하겠다는 거는 자신들이 입게 될, 영장 청구를 안 했을 때 자신들이 입게 될 정치적 타격이라든지 비난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자, 어떻습니까?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 이해 가시죠? 예. 결국에 대장동에서 얻은 이익이 어느 정도냐? 김만배 일당이 대장동에서 얻은 이익을 어느 정도냐에 따라 가지고 배임이 성립될 것인가 말 것인가가 되는 판가름이 되는데, 4천억 원 수준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보다 액수가 떨어진다면 당연히 배임이 성립 안 되는 거고, 그보다 좀 몇백억, 적어도 몇천억 정도 올라가 줘야지 배임이 인정된다. 그런데 이미 법원에서는 대장동에서 얻은 김만배 일당의 이익을 4천억 원 수준으로 잘라버렸죠. 법원이 이때 4천억 원 수준으로 이익을 자른 거는 뭐냐면요, 이게 부패방지법에 따라서 이렇게 된 거예요. 부패방지법은 유동규 때문에 걸린 건데, 유동규가 공무원이면서 동시에 자신이 맡고 있는 직무와 관련해 가지고 사업을 벌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익을 본 거잖아. 그리고 대장동 김만배 일당이 다 거기 공모를 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장동 일당들이 얻어들인 수익 자체가 다 부패방지법에 따르는 부정한 수익, 부패한 수익으로 본 거예요. 따라서 법원에서 얼마, 이건 4천억 딱 잡은 건 뭐냐? 대장동에서 얻은 이익이 얼마다 라고 본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법원이 이걸 7천억으로 잡아줬으면요, 진짜 배임 성립될 여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4천억 원으로 딱 잘랐다? 그거는 배임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액수가 적어도 4천억 원 이상이 돼야지. 그러니까 성남시가 얻은 이익이 5천억인데 그보다는 커져야지, 그래야지 이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대동 사장님, 법원 판례가 바뀌기도 하나요? 바뀌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이게 하급심 수준이기 때문에 바뀔 수도 여지는 충분히 있어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는요, 현재 검찰이 항소를 안 했어요.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재산을 동결을 하면서 액수를 4천억 정도만 인정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따로 항소를 안 했습니다. 항소를 했는데 기각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4천억 원에 고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확정 판결이나 다름없다고 봐도 과언 아닙니다. 다만 대법원에서 또 바뀔 수는 있어요. 이거는 대법원에서 나온 판단 아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도 바뀔 수는 있어요. 여지는 있습니다. 하지만 바꾸기 쉽지 않을 겁니다. 자,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요, 법원이 이렇게 대장동 일당의 이익을
그 대장동 그 일당의 이익을 한 4천억 원으로 잡은 것은 이게 특별하게 무슨 다른 이유를 가지고 잡은 건 아닌 것 같아요. 당시 이 재산 동결을 할 때 추징 보전을 할 때는 법원 입장에서는 액수를 최대한 크게 봐주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추징 보전을 해놓고 보전액을 범죄 수익이라고 이렇게 동결을 시켜놓고 나중에 판결에 따라서 그 중에서 일부를 추징을 해오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좀 크게 봅니다. 액수를 좀 크게 잡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보다 이 추징액으로 정해놓은 지금 현재 추징 보전액으로 정해놓은 4천억 원보다 향후에 더 커질 가능성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한번 판단을 보면 알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릴 때 일단 이게 아직까지도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또 다른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수준이라면 배임죄 성립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검찰은 시작하자마자 이 판단하고도 싸워서야 될 거야. 자, 첫 번째 순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순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